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달 1일 LNG와 수소 등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SK E&S와 합병하며 에너지 밸류체인 통합 시너지를 강조한 가운데 합병 신주 상장에도 극적인 주가 변동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로 주가가 10.3% 성장한 것도 주가의 추가 상승에 제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높은 재무 부담에 따른 신용도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MSD가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개발 중인 키트루다 SC의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키트루다 SC를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고종 용량의 SC 방식으로 투여했으며 기존 화학요법과 키트루다 IV 병용요법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도 미국 증시는 매력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 이후 내수 중심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모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트럼프 2기의 입법 아젠다인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성장 지향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억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급등하는 코인이 나타났지만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 테마 코인이 급등하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희비가 엇갈린 채 장을 마감을 했죠. 특히 막판 들어서 속보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코스닥의 장 막판 들어서 좀 힘을 많이 잃어가는 모습이었죠. 이 이슈로 인해서 방산과 사료 관련 종목들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 부근에서 장을 마감했고 팜스코어 같은 사료 관련 종목들은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가득 경계감이 짙게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당연히 힘을 써주지 못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5만 5천 원을 내어주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려나는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알테오젠 꼽을 수가 있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문가님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질문부터 냅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종목이 알테오젠 같은 예. 경우에는 SC 제형이 정맥 주사 대비해서 열등하지 않다, 동등하다, 안정성 좋고 효능 좋다, 이것까지 다 입증을 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전 정말 대형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정말 크게 밀려났더라고요. 이거 어떤 일일까요? 일단 좀 이따가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전형적인 차익 실현의 그런 부분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경계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잠시 뒤에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이슈 시간에는 일단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뒤에 그림에 보시면 한 요트 한 척이 지금 이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디로 갈지 만약에 목표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바다에 표류하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에도 어떻게 보면 투자 원칙도 그렇지만 이렇게 목표 수익률이란 부분도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충 짐작으로 내가 뭐 어느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맞게 실행이나 그런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20년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형 가장 크고 지금도 그런 증권회사 이제 두 개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갖다 했는데 이제 상위 0.1%의 말 그대로 이제 자산가들의 돈을 불려주는 일을 했어요. 일은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재밌었지만 그렇게 보람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지금 20년 회사를 은퇴하고 나서는 저를 비롯해서 이제 아직은 자산가가 되지 못한 그런 99.9%의 그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좀 보람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0.1% 자산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시다시피 이제 0.1% 자산가가 되려면 당연히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자산가들도 다 중대형주로 투자를 합니다. 네. 당연히 지금 내가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하는데 중대형주로 해봤자 몇 주를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항상 1,000만 원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있을 거고 그때는 당연히 몇억 혹은 몇십억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중대형주로만 트레이딩을 잘해도 상당히 놀라운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3개월 조금 지났는데 지금 8월 1일부터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 중 한 35개 종목 중에서 탑 10의 그런 상승률을 갖다 보면 벌써 지금 100%를 넘은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3개월 동안에 한 20%가 한 20% 내려갔죠.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20%가 하락을 했음에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103%, 2배 이상 난 종목도 있고 그 외에도 보시면은 50% 그런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30% 이상 수익이 난 그런 타이밍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도 한 90% 이상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보통 보면은 수익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1차 수익률을 달성을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타이밍을 보시면 지금 제가 다 캡처를 해놨죠. 9월 6일에 여러분들께 LIG 넥스원을 17만 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최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방송을 하고 그 다음 날 보통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았습니다. 알테오제는 지금 오늘 좀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되게 여러 번 타이밍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시점 대비해서 수익률이 49% 상승을 했고요. 바이넥스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방송을 하니까 그 다음날 지수가 200포인트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그러니까 거의 바닥쯤에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45% 상승을 했고, 그리고 현대 로템도 지금 보시면 타이밍이 아주 적기였었죠.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수익률을 좀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툭 내려왔는데 지금 수익률로 보면은 가장 좋은 그런 결국 재료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휴젤도 보시면은 타이밍이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가장 베스트했고요. 그리고 카페24 그리고 테크윙.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다 시가총액 1조 다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중대형주로 제가 수익을 내고 타이밍을 잡는 그런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지수가 70포인트가 급락하는 그런
9월 증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20% 그러니까 거래일수 5일 동안에 20%가 상승을 하고 나머지도 다 좋았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유형 신고가를 낸 종목이 이렇게 상당히 눌림목이 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갖다가 되게 저가에 트레이딩 마치 그 대여를 낚듯이 그렇게 하는 기법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결국 투자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투자 원칙은 지금 사실 주식 시장이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막 여기저기 막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 원칙이다. 투자 원칙은 전쟁터에서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느냐 혹은 진짜 맨몸으로 나가서 그 총알을 피해 다니느냐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제가 뭐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은 저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뭐 차트 기법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투자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는 합리적인 호기심이에요. 합리적인 호기심을 제가 한 뭐 25년 정도 지금 투자를 갖다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몇 년 정도를 이런 호기심을 어떻게 하면은 검증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적응을 하고 수정을 한 그런 결과물인데 대세 상승의 주식 누구는 타고 나서 그래서 뭐 5배, 뭐 3배 그런 주식을 내 계좌에 갖고 있고 그런 걸 타고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캐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알아서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뭘까 하는 그 공통점들을 갖다가 적용을 한 게 템베고 공식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은 뭐 리포트 막 수백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내가 진짜 투자할 만한 그런 리포트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이제 리포트 공략법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올라가는 주식을 계속 추격 매수하다 보니까 막상 수익은 별로 안 나더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바로 뭐 이전에 뭐 테크윙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 거를 갖다가 바닥을 어떻게 잡아낼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해서 만든 게 낙주 매매 기법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차트도 보지만 그 외에 되게 입체적으로 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이 딱 나는 이미 있어.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계속 쌓아나가시면 되시겠지만 글쎄 아직 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제 투자 원칙을 함께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이렇게 제가 알테오젠도 제가 이미 뭐 10만 원 이전 그리고 리가케임도 지금보다 절반 이하 수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뭐를 갖다 뛰어난 게 아니고 공식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식, 그러니까 중대형주로 해서 이렇게 뭐 짧은 기간 동안에 뭐 한 2달, 3달 혹은 뭐 그 기간 동안에 어쨌건 2배, 3배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과 타이밍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도 함께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주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번 좀 베팅을 할 만한 그런 시점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 하다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기법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 사실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만 잘 공략을 해주시죠. 이 종목들의 특징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전하면 수익성을 보장 못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정확한 눌림목 자리에서 잘 정확하게 공략을 해주기 때문에 함께 하신 분들은 안전하면서도 엄청난 수익률 잘 맛보고 계십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벌써 100%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놓쳤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아직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방송 말미에 오늘의 종목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직접 발굴을 해 주셨던 포착주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이 됐습니다.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방향타 포착주 4종목은요. 알테오젠과 삼성전자, 풍산과 JYP 엔터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여기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종목도 일단 기대가 되고 그리고 네. 알테오젠까지 함께 다뤄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 이슈까지 쭉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제가 이제 아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가 당시에 이제 알테오젠 가격이 한 뭐 40만 원을 돌파해서 좀 기대감이 높을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73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놨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60%가 훌쩍 넘는 목표가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올해 주가가 10만 원 이하부터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와서 지금 이제 40만 원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70만 원을 갖다가 고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리포트가 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내용은 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게 나중에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건데 이 바닥에서 주가가 이제 완전 침체기일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닥에서 아주 혹독하게 목표가를 갖다가 확 내리치는 리포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바닥에서 되게 안 좋다는 리포트. 이런 리포트가 나올 때는 이게 바닥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종목 끝났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갖다가 터무니없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주가가 막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표가 여기로 상향하는 리포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리포트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런 리포트는 좀 상당히 좀 고생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까하고 같은 논리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지난번에 그 리포트가 나온 게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결과물들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리포트에도 이미 그거는 통과가 된 거로 자기는 본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거의 뭐 머크가 이제 그거를 갖다 확인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손빠른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 네, 차익 실현으로 나갔던 거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2%짜리 장대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좀 우려할 만한 점은 지금 시간 외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 이상 빠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도 그런 부분은 좀 우려할 만한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포트도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건 이렇게 뭐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뭐 그랬다는 점은 당연히 우려가 되는 점이고 좀 약간 그런데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 그동안 그런 시기를 다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딱 고점이 지나고 지금이 상투가 지난 거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전에 이제 그 거래량 특강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장대 이렇게 거래가 터졌을 때가 이때가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때가 이제 이런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 이때보다는 거래가 조금 늘었겠지만 지금 이 거래량은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아주 정말 거래가 확 터졌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아직 상투가 지난 거로는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 미국의 엔비디아가 있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대장주는 지금까지 알테오젠이었죠, 그렇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바이오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바이오의 말 그대로 이제 대장주인데 대장주가 이게 만약에 지금 상투가 지났다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럼 주도주가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약간 좀 트럼프 효과가 좀 양날의 검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뭐 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끝난다 그러면 그 동안에 프리미엄이 꺾일 거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방산이 더해진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어쨌건 무역이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터주는 아직은 좀 약간은 좀 봐야 되고 사이즈가 작죠. 완전 시장의 주도주로 복귀하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도 이제 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1위, 매출 1위인 그런 머크의 키트루다 매출액이 이제 작년 기준에서 30조를 넘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계약한 게 또 이제 에너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보다는 어쨌건 29년, 30년 됐을 때 또 이제 매출이 10조로 갖다 넘어갈 만한 그런 ADC 중에서는 전 세계 탑인 그런 약물이고 그 두 개가 지금 알테오젠과 다 계약을 했다는 점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앞으로 한 수년 내에 로열티만 하더라도 약 뭐 6천억, 7천억에서 많게는 1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개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빅파마들이 계속 계약을 한다 그러면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꺾인다고 했을 때는 그 대안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당장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알테오젠이 그러니까 뭐 결국은 미국 증시에서 어쨌건 뭐 엔비디아나 그런 쪽과 맞물려 가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테오젠을 갖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좀 잘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전에도 그런 위기가 있을 때가 또 기회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수급 보면은 알테오젠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한 700억 정도를 갖다가 팔았죠. 그렇죠? 예, 대량 매도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또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 중에 이제 넘버 2인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은 그래도 꽤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그냥 소폭 한 뭐 15억 정도 매도를 갖다 하고 외국인은 한 50억 정도 순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텍 전체를 갖다가 매도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흔들리기가 일단 시작이 돼서 오늘 약간 충격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또 회복을 갖다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이제 이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알테오젠이. 그러면 우리 한번 공유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기가 의외로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방송을 잘 봐주시면 제가 앞으로 또 그런 시점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9,900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저점인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급등을 하고 지금 아직도 이제 한 10% 이상 상승 중인데 제가 이때 그 매수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렇죠? 내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갖다가 하는지를 갖다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가격이 조금 내려와도 일단은 내일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방산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퍼가 형편없죠. 그렇죠? 지금 PER이 아마 단순 계산으로 하면 아마 5 정도 할 거예요. 예. 방산주 맞나요? 다른 방산주는 보통 PER이 30인데 그래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건 이제 구리 가격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JYP 엔터도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엔터 쪽은 지금 다들 좋다고 얘기하는데 또 타이밍은 또 주고 또 의외로 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훅 빠지기 때문에 한번 또 그런 시점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다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착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후반에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켓 이슈는 시간이 지금 막 빨리빨리 지나고 있는데 저도 가급적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 수익률 달성하는 법. 자, 제가 한번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익명의 투자자분들께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목표 수익률이 1번 10%, 20%, 30%, 40%, 5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이십니까? 물어봤더니 자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연 20%가 목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연 20%.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연 20% 그러면은 뭐 쉽지는 않더라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다 그 정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 그런데 실제로는 예, 주식 투자에서 한 뭐 70%, 80% 정도는 수익을 못 내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이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오히려 넘어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한번 20%의 수익률은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에요. 워렌 버핏은 20%의 수익률을 60년 동안 지금 계속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으로는 전 세계 최고의 부자고 전 세계 어쨌든지 부호로 봐도 지금도 한 뭐 10위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자, 피터 린치는 이제 마젤란 펀드를 갖다 운영하는 분이고 15년 동안 30% 펀드 매니저들의 이제 롤 모델이죠. 제임스 사이먼스는 이제 헤지 펀드의 이제 대가 30년 동안 60%를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미국 펀드 매니저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10%라고 합니다. 3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10%. 그럼 사실 이거는 그냥 S&P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미국 지수만큼 수익 내는 것도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20% 내는 거 결코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수익률이 20%지만 내가 만약에 돈이 내가 한 1억, 2억 정도만 내가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10만 불, 20만 불 정도만 내가 운용을 한다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2배, 3배 낼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뭐 내용들 아마 구글에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일까?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기관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보다 정보가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정말 진짜 정보가 엄청나게 왔었어요. 엄청나게. 자, 뭐 지식도 많고 뭐 노하우도 많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관의 수익률 아까 보시면은 펀드 매니저 미국의 월가에서 그 고액 연봉을 받는 펀드 매니저의 연평균 수익률이 10%입니다. 저도 그렇게 막 정보가 되게 많을 때 제 수익률보다 오히려 지금이 좋아요. 자, 기관보다 개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금이죠, 현금. 현금입니다. 자, 우리는 투자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자, 기관은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보통 펀드에서 75% 정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룰이에요, 룰. 이게 룰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90%로 넘길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하고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좀 시장 좀 별로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다 잡아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한 보름 동안은 주식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수익률 딱 지키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쨌건 뭐 추석 지나고 혹은 뭐 트럼프 대선 지나고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얼마 전에 옵션 만기 지나고 정확히 바닥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투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장점은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을 자유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께 소라기 말씀드렸잖아요. 소라기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껍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두꺼운 껍질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현금이라는 이런 껍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라는 껍질 안에. 그리고 먹이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만 나와서 사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저격수가 돼야 돼요. 총을 여기저기 남발하면 안 돼요. 네, 그럼 결국 정말 필요할 때 총알이 없어서 결국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만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게 개인의 가장 큰 장점이고 무기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냥 그런 기회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이런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나보시면 어떤가요? 정말 진짜 대단한 기회 아니었나요? 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위입니다. 2위. 그러면 이런 기업이 한 달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30%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베팅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베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한 달 전에 6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 깨질랑 말랑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베팅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진짜 기회죠. 진짜 기회. 그 외에 그저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진짜 기회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저 그런 기회는 약간 좀 가볍게 그리고 대신에 진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딱 잡고 있으셔야 돼요. 자, 한번 결론 지어볼까요? 투자자의 80%는 목표 수익률이 연 20%입니다. 목표는 젠틀리예요. 예? 목표는 이 정도면 뭐 그냥 합리적이죠. 그런데
실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행은 되게 탐욕적인 투자자가 됩니다. 좀 먹을 거 없나? 좀 먹을 거 없나? 네. 뭐 좀 좋은 거 없어요? 오늘은 살 거 없어요? 그런단 말이죠. 네.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기회에 총을 남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가면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애플을 투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때에는 진짜 저도 잘 모르는 회사를 투자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좀 중대형주를 잘 타이밍 잡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런 그 결과물을 갖다가 잘 챙겨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관보다 개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투자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솔루션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진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기회를. 종목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시장이 만약에 안 좋을 때 어떻습니까? 리스크를 갖다가 온몸으로 총알을 다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뿐 아니고 더 큰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떤 때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죠. 그렇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기회가 오는데 내가 기존의 종목들이 많으면 시장이 안 좋으면 거기에 이미 압도돼가지고 무언가를 갖다가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와도. 그래서 종목 백화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100% 노출이 되는 것도 그렇지만 좋은 투자를 할 기회마저 잃어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는 필수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30% 이상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장이 좀 내가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진짜 100% 현금 가져가는 거예요. 어렵나요? 네. 제가 뭐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좀 올라 있을 때는 제가 뭐 이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니까 그럴 때는 현금 확보가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분기별로 목표를 갖다가 세분화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1년의 수익률이 20%다, 30%다, 40%다. 내가 만약에 40%예요. 그럼 나는 분기에 10%를 내야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뭐 한 달 수익률은 한 3, 4%를 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계속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더 위험을 갖다가 포지션을 늘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리스크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분기별로 세분화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점은 소탐대실은 주식 투자에서 되게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장의 위험에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투자의 재미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처음 투자할 때가 이제 IMF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조세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웬만한 시장이 뭐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대요. 뭐 그래도 그냥 안색이 변하질 않아요.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네. 한 100포인트 급등해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시장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일희일비 정도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냉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좀 냉정하게 시장을 갖다가 좀 접근하시는 그런 방법을 배우시면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손실 보는 이유는 지금 한국투자자협회에서 이런 그 분석을 내놨어요. 분석을. 자, 테마주나 10,000원 미만 저가주로 갖다가 하는 분들이 손실이 거의 손실이더라. 그리고 작은 이익은 성급하게 매도를 하고 그리고 손실 나면은 못 팔더라.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투자자협회에서 분석 자료로 딱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유형은 아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진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진짜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제가 그런 진짜 기회를 갖다가 어떻게 잡는지를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비법, 기법, 그리고 이제 차트 기법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테오젠 머크와 다이치산교에게 벌어들일 돈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하락세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기회 언제 올지 궁금하시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기관과 달리 투자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자유를 잘 활용해서 우리는 진짜 수익을 볼 수 있을 때 그 기회만 딱 잡기 위해서 총알을 잘 장전을 해야겠죠. 여기서 어려운 점은요. 진짜 기회와 그리고 그저 그런 기회.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우리 전문가님께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맡겨볼 수 있는 방법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가 됐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요즘 우리 시장 보면은 뭐 호재가 있어도 잠깐 웃고 말고 호재가 있어도 웃지 못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아, 약세장이구나 싶던데 이런 장에서 좀 쓸 수 있는 기법이 있을까요? 있죠. 네. 네. 그 약세장에서는 사실 낙주매매가 사실 베스트입니다. 네. 낙주매매는 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낙주매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뭐 제가 보여드린 거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말씀드린 거 역대적인 저가 그런 게 사실 낙주매매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낙주매매는 사실 손절이 거의 없어요. 네. 일단 그런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주식을 갖다 오를 때 따라 사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가격 이하로 여기서 만약에 충분히 수익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수익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면 대부분 TV에서 그러죠. 얼마 이하로 빠지면 손절하세요. 그러죠. 사실 손절하지 않으면은 이게 올라갈 때 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비싸게 산 거거든요. 주식을. 그렇죠? 정상적인 가격에서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비싸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손절을 배우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낙주매매는 정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기본적인 평균 가격에서 되게 단기적으로 크게 이탈했을 때, 그럴 때 보통 매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자율적인 되돌림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차익 실현을 갖다 거두는 게 낙주매매 기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하이닉스처럼 바로 혹은 뭐 삼성전자처럼 바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낙주매매는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거는 하시면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충분히 배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수익률도 크고 그리고 놓치기 어렵죠.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 우리 잘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다가 빠지면 더 사요. 좋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성과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기법 자료에 15강에 보시면은 낙주매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이 급락할 때 매수를 갖다 하는 게 낙주매매 기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이격이 확 벌어질 때입니다. 이렇게 급락할 때. 보시면 이제 HLB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50%가 상승을 했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40%가 급등을 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뭐 한 7천억, 8천억, 1조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 상한가가 나오기도 해요. 시장이 조금 괜찮을 때 낙주매매 종목이 나오면요. 수익률이 되게 커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뭐 덕산테코피아나 이런 종목도 나중에 보면은 이건 이제 올 초기 때문에 AI 테마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요거는 딱 이제 AI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지만 앞에 보신 네오셈 같은 경우는 AI였었고 이제 수익이 엄청나죠. 그렇죠? 네, 두세 배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물론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짜 딱 좋은 기회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주식도 해당이 돼요. 저는 놀란 게 제가 이제 8월 요때 아마 말씀드린 게 그 팔란티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팔란티어랑 서비스나우 말씀드린 거. 팔란티어가 이 당시에 제가 25달러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60달러, 65달러 같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만에. 그러면 2배 이상 급등한 거죠. 그렇죠? 서비스나우도 뭐 꽤 올랐고. 어쨌건
네, 낙주 매매는 이렇게 미국 주식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엔비디아도 제가 $100 이하에서 강력 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 기법 자료에 보시면은 차트적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지지부진한 시장이 계속되게 되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눌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찾기가 어렵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눌림목 자리를 정확히 공략을 해주시고 바로 다음 날에 강한 슈팅 보인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시죠?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실력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만약에 함께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USB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종목 펩트론 같은 경우에 몇 주 사이에 1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사실 10배거는 아닙니다만 짧았던 기간 플러스 알파로 요즘 시장 좀 지지부진한 거 생각하면 저는 거의 10배거라고 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언급해 주셨던 팔란티어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을 좀 미리미리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능력을 갖고 뭐 태어나진 않았겠죠. 그런 걸 주식을 갖다가 찾는 분들이 방법을 아는 거죠, 방법을.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뭘까라는 부분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10년 넘게 그런 텐베거 종목들을 갖다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징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징후가 여러분들 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관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대폭 이렇게 터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보통 이렇게 텐베거 종목으로 등극하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보시면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거의 10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승 초입에 이렇게 잡는 방법인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법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 일단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다 충족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분석 부분도 중요해요. 어떤 차트가 텐베거가 나오더라라는 것도. 제가 이제 앞에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텐베거가 되긴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결국 이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갖다가 기법 자료를 갖다가 보시고 그러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초입에 이렇게 찾는 방법인데 아쉽게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금이 또 좀 지나면 내년은 또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우리나라도 새로운 산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을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텐베거 투자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베거 기법에 대해서도 살짝 배워봤습니다. 어디서 짜깁기 해서 포한 거 아니고요. 하나하나 다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도 못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 돈 주고도 못 살 수 있는 자료를 지금 하나를 참고하시게 되면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USB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방위산업 관련 종목입니다. 방산 종목이죠. 앞서 살펴주신 포착주 중 한 명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좀 많이 불거지게 되면서 방산, 사료 진짜 급등세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풍산입니다. 풍산. 자, 풍산이라는 회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방산 회사라고 일단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올해 실적을 보시면 지금 풍산이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4,1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작년 영업이익은 한 2,5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급증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방산 쪽은 맞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하는 비즈니스도 그쪽이고,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1조 6천억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한 해의 이익을 4천억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은 지금 이익 대비해서 4배, PER이 기껏 해봤자 한 5배 정도 아니겠느냐. 그러면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넥스원이나 지금 그런 쪽은 PER이 지금 거의 30배 하잖아요. 물론 이익이 급증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은 PER이 월등히 낮습니다. 물론 낮은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그렇게 좀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구리 가격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런 거에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뭐 굴뚝 제조업이나 뭐 산업이나 그런 게 좀 활성화되면은 구리 가격이 막 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구리 가격이 막 내려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 관련주로 좀 엮여 있었어요. 구리 관련주들이. 그래서 풍산도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았다가 LS 그런 종목처럼 풍산도 구리 가격이 꺾이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서 가격을 더 확 이탈을 갖다 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일단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구리 가격 급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갖다가 되게 공격적으로 사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좀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사실 뭐 이것저것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가격이 75,000원 부근에서 지금 이제 57,000원이면은 네, 낙폭이 되게 나왔죠,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봤을 때는 지금 정도면은 물론 이제 가격이 뭐 이평선을 갖다가 장기 이평선을 갖다가 이탈을 하긴 했지만 제 생각에 지금 정도면은 약간 좀 마음 편하게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한 2번, 3번 나눈다고 그러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일단 실적은 내년이 더 좋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뭐 그건 이제 방산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또 이제 지금 뭐 포탄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많이 소비가 되는 약간 좀 전쟁이 격화하는 분위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의외로 또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손해볼 자리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주식 투자가 뭐 아시다시피 내가 손해볼 확률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좀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다 그러면은 할 만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일단 오늘 종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편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2차 매수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요즘에 제가 좀 낮게 보고 있죠. 그래서 한 6만 원 좀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한 8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도 확인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오늘은 풍산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풍산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죠. 앞으로의 상승세 기대된다라는 코멘트와 더불어서 자리가 지금 현재 안전하고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방금 정확한 자리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촘촘한 대응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하단 참고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 달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낙주매매 10배거 공식, 신차트 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풍산이었습니다. 과연 좋은 성적표 이뤄낼 수 있을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단 10분만 투자해서 나는 좀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욕심쟁이 분들은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USB 형태로 기법 자료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요거까지 신청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